개인회생 재단 채권, 의 정도만 보면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이제 법 583조에 따라서 이제 인정이 되는 채권을 말하는데, 개인회생 재단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를 위한 공익적 성격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인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는데,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고, 실무상 저희가 이제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라고 하면 실무상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됐을 때 외부회생 비용 이제 선임되면 그 비용 15만 원 납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외부회생이 선임되는 사건은 채무자가 그 외부회생인 선임비 15만 원을 납부하고 이후에 채무자가 납부하는 월 변제 금액에서 서울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5% 정도까지 회생위원 그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다른 법원들 같은 경우는 월 변제금에서 1% 정도 그 위원 비용으로 하는데, 저희가 실무상 개인회생 사건에서 접할 수 있는 개인회생 재단 채권에 대한 그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15만 원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매월 납부하는 변제액에서 보통 다른 법원들은 1%,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5%를 그 회생위원 비용으로 지출하는 이제 그 정도가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저희가 실무상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요한 부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인권 192페이지 부인권도 실무상 저희가 파산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인권이나 환치권 그냥 개념 정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인권 개념은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192페이지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에 한 개인회생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 재단의 채무자 소유의 재산, 즉 개인회생 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인해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 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하는데,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하여 개인회생 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 그래서 부인권 같은 경우 그냥 개념 정도 이해해 두십시오. 실무상 저희가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194페이지 환치권도 한번 읽어보시고 크게 실무상 이것도 문제되는 거 없고요. 근데 이제 개인회생 이제 별채권 정도는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별채권 같은 경우도 그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회생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그때도 저희가 봤지만 별채권 같은 경우 담보권자, 별채권자 같은 경우는 채권자 목록 작성에서도 취급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제 계획안 작성에서도 취급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채권 정도 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별채권의 의의를 보면 194페이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의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받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즉 채권액에 관해서만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별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실무상 저희가 별채권으로 해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의 근저당권, 그 다음에 차량의 저당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우선 변제권하고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을 갖춘 이제 임차인 정도.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죠.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별채권
담보권자, 별채권도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담보권의 실행이라든지 즉 임의경매 절차라든지는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금지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인가 이후에는 이제 개인회생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이제 그 담보권을 실행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채권자 목록 작성해서 보셨지만 이 별채권자 같은 경우도 그때 저희가 채권자 목록 계산할 때 부속서류 1번에서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서 예를 들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담보권자, 근저당권자가 그 임의경매 절차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 금액을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액으로 해서 계산을 했죠. 근데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만 나중에는 저희가 그냥 미약정 채권으로 해서 이제 그 일반 개인회생 채권하고 똑같이 취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미약정 채권액에 대한 변제 방법이라든지 그거는 오후에 아마 오후 시간에 그 변제계획안 작성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이와 같은 담보권은 별채권으로서 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가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이 방해되거나 개인회생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담보권 실행을 중지, 금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담보권 같은 경우도 변제계획 인가 시나 아니면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는 시기까지는 그 개별적인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에서 가번을 보면 법원의 중지명령 등에 의한 중지, 금지.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는 중지명령. 이미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임의경매가 들어와 있는 경우 중지명령 신청을 통해서 중지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중지를 시키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그 결정 내 효력에는 당연히 이 임의경매 절차에 대한 것도 변제계획 인가 시까지 중지, 금지시키는 효력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기각이 되면 이와 같이 중지된 절차는 속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시 신청에 대한 개시 결정이 났으면 변제계획 인가 시까지도 당연히 중지, 금지가 되는데 중지명령 결정이 난 이후에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고 기각이 되면 바로 그 기각 이후에는 중지되었던 담보권 실행을 속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